네,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3월 27일 목요일 장시작 전인 겁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이 제가 영상을 꾸준히 올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2%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나스닥 100 선물지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100 선물지수로 봤을 때 이러한 하락 추세 절반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이 부분에서 방향성을 또 체크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자, 3월 26일 영상에서 나스닥 100 선물지수 눌릴 가능성을 예상해 드렸습니다. 단기 지표가 과매수 구간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대로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와주면서 하락으로 전환되었고 증시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시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였죠. 그 대신에 미국 안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일절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결국에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라는 것이죠. 자, 캐나다에서는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반격으로 테슬라의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테슬라도 어제 하락을 보여준 것이죠. 자, 바클레이스는 자동차와 제약, 반도체 등 결국에 관세 영향권 안에 들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면서 S&P 500의 연간 목표치를 5,900포인트로 내려잡았습니다. 자, 영상에서 모든 걸 설명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멤버십 분들은 킴스 시크릿 노트 보면서 투자 방향성 꼭 확인해 주시면서 가라고 설명해 드리죠. 킴스 시크릿 노트에서도 짐 크레머가 엔비디아 투자자들에게 난기류 대비해야 된다라고 설명했던 것을 소개해 드렸었고, 골드만삭스에서 2025년에서 2026년 AI 서버 출하 전망을 최대 35% 하향 조정한다라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현재 레버리지 롱 ETF 자산이 급감을 하고 있고 숏 ETF 자산이 소폭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다 아시면서 투자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글들은 멤버십 들어오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3월 26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눌릴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대로 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이 눌리는 게 가장 베스트는 이 노란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255달러 가격은 깨지 않고 반등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노란색 선 라인까지의 하락의 폭은 아직도 조금 남아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 단기 지표가 지금 과매수권에서 지금 바닥 구간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번 주까지는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힘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고, 최악의 경우 큰 추세로 봤을 때 이 하단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겠지만 이 하단 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죠.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지금 살짝 눌렸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상황이 지금 테슬라보다 더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바닥 구간이지만 엔비디아는 고점 부근에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중인 것이죠. 엔비디아 한번 보자면 저번에 알리바바 회장이 데이터 센터 향해 자본 지출이 과도하다고 거품 경고를 내놨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첨단 반도체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높여 잡으면서 엔비디아의 H20 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중국 매출이 171억 달러, 전체 매출 가운데 13% 비중을 차지하는 굉장히 큰 시장이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과 유럽 내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진 자리에는 구글과 메타가 자리를 메꿀 거로 보이지만 그래도 투자자로서는 데이터 센터를 취소했다라는 게 악재로 받아들여지긴 하죠. 자, 엔비디아 결국에는 이 빨간색 선 라인 쌍봉을 이기지 못하고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26일 영상에서도 빨간색 선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자, 단기 지표에서도 쌍봉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가격대로 봤을 때 1차적으로 104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단 라인까지는 또다시 한번 와줄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악재 터지면서 다시 한번 하단 라인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죠. 엔비디아는 제가 계속 매수 진입 기다린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도
전에도 3월 26일 날 눌리는 모습 나온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그대로 눌리는 모습 나와주면서 지금 단기지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락, 이 저점 올리는 추세는 깨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가격대로 봤을 때 85달러까지의 하락폭이 열려 있습니다. 85달러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하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3월 26일 영상에서 눌린다라고 설명해 드렸었고, 어제 3.6%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도 눌릴 수 있는 하락의 폭은 존재합니다. 단기 지표도 지금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와주었고, 자, 하락의 폭은 가격대로 봤을 때 290달러까지 열려 있습니다. 290달러 찍고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은 존재하죠. 1월 17일 날 멤버십 분들과 함께 들어간 버크셔 해서웨이 매우 강한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가격대로 봤을 때 528달러 깨질 때 비중 축소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구리 ET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ETF 3월 14일 날 멤버십 분들에게 매수 타점 알려드렸었던 종목이고, 지금 수직 상승을 하고 있죠. 자, 트럼프 관세 전쟁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한 겁니다. 항상 시황 전체적인 분석하면서 어떠한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T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도 3월 26일 날 눌릴 가능성 언급해 드렸었고, 그대로 어제 5.8%가량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TQQ가 절대 깨지 말아야 되는 선이 58달러죠. 58달러 깨지면 이만한 하락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 SPY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Y도 어제 1.1%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SPY가 깨지 말아야 되는 가격은 549달러입니다. 549달러 깨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 차례 큰 하락 구간이 나와줄 수 있는 것이죠. 자, 트럼프가 계속적인 악재 뉴스를 만들어낸다면 결국에는 미국 증시 22년도 1월달 고점 부분까지의 하락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절반 정도의 하락폭은 나왔고, 트럼프의 발언이 트럼프의 악재 발언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의 하락 또다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꼭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 지켜줘야 되는 가격은 16.2달러 부근이고, 16.2달러 부근 깨지면 또다시 하락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좀 더 자세히 SOXX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X 차트로 봤을 때 우리가 이 검정색 선 라인까지의 하락의 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멈추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XS 차트로 봤을 때 가격대로 보면 189달러 깨지지 말아야 상승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깨지면 검정색 선 라인까지 다이렉트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MC 마찬가지죠. 이만큼의 하락이 또다시 나와줄 수 있느냐? 아직은 저점 라인을 깨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자, 가격대로 봤을 때 168달러 부근이고, 168달러 깨지지 않고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자, 다음은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은 이러한 하락 추세 안에 있고, 마찬가지로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이 노란색 선 라인 저항 맞으면서 눌리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눌리지 않았지만 충분히 눌렸다가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닷컴도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었기 때문에 조정 나왔던 것이고, 그나마 가장 튼튼한 종목 중에 하나죠. 이러한 큰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하단 라인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와주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격대로 봤을 때 156달러 깨지지 않아야 상승의 가능성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156달러 깨지고 내려오면은 검정색 선 라인 가격 들어봤을 때 135달러까지도 하락의 폭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도 튼튼한 종목 중에 하나죠.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 깨지 않았습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 574달러 깨지 않아야 상승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 아직은 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깨기 힘든 구간이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항상 보여드리는 것이 이 검정색 선 라인까지 하락의 폭입니다. 단기 지표가 이제 막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가격대로 봤을 때 376달러도 위협할 수 있는 분위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76달러 깨지 않고
반등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죠. 자, 다음으로 G스케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스케일러 이러한 추세 안에서 상단 라인까지 올라가고 있었고 상단 라인 올라가는 와중에 살짝 조금 남기고 시장 전체적으로 악재가 터졌죠. 자, G스케일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비중 축소하시면서 수익 챙겨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도 단기지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눌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103달러 깨지 않고 눌린다면 가장 베스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템퍼스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퍼스 AI 가격대로 봤을 때 50달러 부근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고 50달러 부근은 이 노란색 선 라인 21선 위치에 있는 구간이죠. 많은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1차적인 지지 라인이 이 노란색 선 라인 50달러 부근이고 2차적인 지지 라인 다시 한번 저점 42달러 부근입니다. 다음으로 로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쿠 같은 경우 큰 그림 봤을 때 아직도 바닥 구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고 말 그대로 살짝 눌렸다가 올라갈 거니까 걱정 말고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깨지 말아야 되는 가격은 34.5달러입니다. 34.5달러 깨지면 그대로 25.7달러까지 하락의 폭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BITO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마 지금 비트코인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시간 외에서도 1%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라는 신호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단기지표 과매수권 나와주면서 살짝 눌리는 모습 보여줬고 이 파란색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174달러 깨지지 않으면 상승의 가능성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텔러닥 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러닥 헬스 여전히 저점 부근 다지고 있는 것이고 크게 하락한 것은 없습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 7.9달러만 지키면 상승의 가능성 계속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르웨이 지형 크루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르웨이 지형 크루즈 크게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고 하단 라인 부근에서 한 차례 반등 세게 나왔고 그 다음에 단기지표 과매수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눌리는 모습 보여줬다가 또 상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못해드린 종목들 내일 또다시 해드릴 테고 다들 지금 완벽히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좀 시장을 지켜본다는 마인드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멤버십 분들은 킴스 시크릿 노트 매수매도 타점 게시글 봐주시면서 투자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